멘트 지금 카카오 PD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답답했을 것 같아. 아니, 예전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서 0.5명인 게 아닌데 똑같은 사람인데.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안녕하세요. 하하 지식살롱의 노작입니다. 오늘은 컨텐츠 리뷰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자마자 계속 1위권 있다가 뭐 한 4주 정도 10위권에 있었고 이번엔 처음으로 좀 10위 밖으로 떨어졌는데 인플루언서 예능 서바이벌 리얼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인플루언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컨텐츠에 맞는 전문가를 제가 오늘 모셨는데요. 지금까지 300명 정도의 어떤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시고 현재 60명 정도의 인플루언서가 소속되어 있는 국내 1위 지식 크리에이터 MCN 이 메이저스의 김가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대표님 본격적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인플루언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유난히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던 콘텐츠가 아닌가 싶은데요. 글로벌 순위 같은 경우는 TV쇼 랭킹 29위로 시작했다가 계속 10위권 안으로 올라갔으니까 이게 드라마 시리즈가 포함된 순위이고 또 영어권 오리지널 시리즈 포함이라고 감안하면 꽤 좋은 성적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거 정말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이 네.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나. 그게 음. 사실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출연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 콘텐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같은 업계의 음. 이제 산업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들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 시청은 진행을 했었고 관심 있고. 네. 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자세하게. 그래서 지금 공개된 지 이미 4주차라서 뭐 넷플릭스와의 어떤 보안 문제가 풀렸는지 지금 출연진들이 대부분 유튜브에서 출연진 리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대표님과 저는 오늘 이 컨텐츠 산업 전문가들끼리 컨텐츠 밖에서의 어떤 담론 이야기를 없었던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냥 혹평 정도가 아니라 좀 치명적인 혹평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IMDb에서는 뭐 10점 만점에 5.7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 K예능이랑 비교를 하자면 솔로지옥이 7.2 그리고 피지컬 백 같은 경우에 7.7 정도니까 현저하게 낮은 점수고요. 그리고 또 일반 저희 시청자들은 뭐 내 지능이 없어지는 기분이다. 뭐 그리고 진짜 기분이 불쾌했다. 여성의 가오가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혹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처음에 사실은 정말로 컨텐츠로서 봤었을 때에는 이분들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막 못 보겠다 싶은 장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컨텐츠 다 보고 나서 느낀 게 이게 아무리 보기 불편하고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정말 전반적인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콘텐츠 생태계 추석판이 아닌가? 콘텐츠 생태계의 기준이 조회수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다 어그로 콘텐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백그라운드가 아나운서랑 기자, PD 출신이다 보니까 롱런 하려면 당장의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그래서 진정성의 콘텐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딱 이게 저는 그 더 인플루언서 보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콘텐츠 생태계의 불편한 현실 이걸 되게 축소판으로 잘 보여줬다. 그러니까 저는 혹평의 이유 중에서도 제가 가장 큰 궁금증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인플루언서의 의미와 정의 같은 게 있을 텐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과거 기준으로는 뭐 정치인들이 될 수도 있고 아티스트들, 뭐 지식인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웹2 인터넷 시대에서는 그냥 디지털 시장에서 규모감 있는 팔로워로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건데 시대적인 배경을 좀 더하자면 결국에 내 컨텐츠를 기획하고 창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컨텐츠로 소통하니까. 그런데 몇몇 라운드를 보면 본인의 소셜 권력이나 이 컨텐츠 경쟁력이 아닌 막 서바이벌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정하고 읍소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플루언서 서바이벌인데 인플루언서 경쟁력 본질에 맞는 게임이었나? 그런 생각이 조금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인플루언서가 그냥 내가 혼자 존재한다고 영향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은 팔로워들이 이 사람한테 오느냐 혼자서 인플루언서 될 수 없다는 거죠. 팔로워들이 이럴 수 있겠네요. 존재해야 읍소하고 사정하는 것도 크리에이터의 순발력? 약간 이런 순발력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의 관계가 되게 중요했던 게 인플루언서는 혼자서는 인플루언서일 수 없다. 결국은 팔로워들, 시청자들 이렇게 같이 존재할 때 둘이 같이 존재할 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통의 맥락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좀 제일 약간 이상했던 포인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들은 결국에 자기 컨텐츠로 활동하는 사람들인 건데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키워드 경쟁력이 있을 거잖아요. 패션, 뭐 뷰티, 뭐 예능, 뭐 코미디, 실험이나 코스프레 등이 있었는데
있는데 모르는 인플루언서 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이제 유튜브로 검색해보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 특정한 키워드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전문 분야 없이 독자적인 인기나 매력만으로 승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가 되게 신기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희 시청자들을 해석하면 될까요? 저희가 예전에 봤던 방송인으로 비유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방송인 중에 노래를 잘하고 끼가 있는 방송인들도 있고 네네. 아니 말을 잘하는 말빨이 좋은 방송인도 있고 뭐 백종원님이나 오은영님처럼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방송이 있잖아요.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그냥 말만 잘하지 딱히 특징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방송인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고 롱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고 결국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탑 3까지 갔었을 때 네네. 결국은 오킹님, 이사배님 그리고 빠니보틀님 네네. 나왔잖아요. 네네. 빠니보틀님 여행 유튜버죠. 그렇죠. 이사배님 뷰티 유튜버죠. 이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오킹님은 보면 소통의 방식이나 말빨이나 이런 거가 전문적인 키워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소통형 아, 스트리머니까 소통형 크리에이터인데 자기만의 강점들이 있다. 왜냐면 오킹님이 굉장히 그 스트리머 중에서도 본인만의 말빨이라는 탤런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보고 결국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자기만의 한 끝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살아남는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통하는 능력도 본인의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그리고 이제 뭐 시청자분들 불편하셨던 거가 사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매 라운드를 통과하기 위해서 막 사정하고 이런 장면들도 불편하셨겠지만 성의 상품화, 섹스어필 여성 인플루언서 분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남녀노소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오아 같은 경우에 좀 자극적으로 막 가슴만 몇 개냐 이런 표현들도 누군가 쓰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인플루언서 업계나 주변의 어떤 크리에이터분들이랑 같이 이런 담론들을 이야기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그거예요. 어그로성으로만 노출해서만 하려는 크리에이터들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기만의 콘텐츠로 한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 전 세계로 콘텐츠잖아요. 맞아. 그래서 전 사실은 좀 한국에 있는 인플루언서들, 한국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저런 사람들이 맞나? 라고 생각할까 사실은 약간 조금 좀 낯이 부끄러운 전 세계 네.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크리에이터들이 비춰진 이미지가 쏠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출연진분들을 보니까 메이저급도 있지만 몇 천만 팔로워도 있으시지만 막 5만 유튜버도 있으셨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오히려 되게 다양성을 잘 보고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5만, 6만 이런 10만 이하의 크리에이터 보면은 자기만의 카테고리가 있는 크리에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플루언서 모수를 다양하게 했네. 그 예로는 이사배님 같은 크리에이터도 있었지만 뭐 창홍 원장님이나 더 커뮤니티에 나왔던 이면선님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분들을 다 모셔서 그래서 그 부분 처음에 섭외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네네. 그리고 또 요거는 좀 대표님한테 조금 불편하신 대표님 아무래도 틱톡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소속되어 계시니까 이 서바이벌이 본인의 팔로워의 숫자에서 출발하잖아요. 본인의 팔로워 숫자가 이제 돈으로 환산돼서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틱톡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 팔로워 숫자가 공이 하나씩 더 많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플랫폼의 성질 자체가 다른데 이걸 정말 절대평가를 해서 돈으로 환산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워낙 틱톡 지금 전문가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팔로워 숫자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명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한 명의 가치가 똑같다. 왜냐면은 틱톡이 그렇게 팔로워가 많은 이유는 글로벌 팔로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중에서 거의 가장 글로벌한 플랫폼이 거죠. 틱톡이기 때문에 거죠. 그래서 과즙세연님이랑 캐지민님이랑 둘이 이렇게 좀 기싸움하는 쇼츠가 막 있어요. 캐지민이 거의 한 3천만인가 팔로워인데 그 과즙세연님은 30만인가 50만 팔로워인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팔로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동남아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약간 이렇게 비하 댓글들 반응을 보니까 과즙세연님이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동일하게 느끼는 게 인도네시아 사람 한 명이랑 한국인 사람 한 똑같다는 명이 거죠. 인도네시아 사람이 0.5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다르게 카운트를 하지? 오히려 우리나라 4,500만 명이 있는 시장과 80억 명이 있는 시장에서 보면 80억 명의 시장으로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엄청 대단한 거 아닌가? 지금 대표님 지금 촬영 시작하고 가장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시고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우물한 개구리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세상의 전부가 한국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구나. 거기에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와 지금 연예인들, 방송인분들이 굉장히 틱톡에 많이 들어와요. 글로벌로 나가고 싶어서거든요. 왜냐면 TV 방송국은 로컬이니까. 네, 우리나라에선 유명해도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만약에 그 3사 플랫폼 중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틱톡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실 증명한 게 더 인플루언서 끝나고 장근성님이 틱톡 지금 데뷔한다고 어머, 아 진짜? 네, 틱톡 계정 만들었습니다. 아, 이것부터가 전 정말.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 현장에 있는 장근성님이 틱톡에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같이 틱톡 스타들이랑 활동하면서 느끼신 거네요. 네. 조회수도 얘기 나오잖아요. 유튜브 100만과 틱톡 100만이 같냐? 전 당연히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질문이었는데 부끄럽네요. 왜냐면 100만이라고 해서 다 외국인인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국내에서도 200만, 몇백만씩 나올 수 있고 글로벌로 가면 이제 억씩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되게 이미지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쇄신된 것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연결돼서 생각하자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보면 아무래도 틱톡에서 활동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라운드 초반 다 떨어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틱톡 스타들의 활약이 없었다. 뭐 틱톡 거품론, 쇼폼 스타가 지금 시장에서 너무 과대평가됐었다. 약간 이런 어떤 비아냥이 있었는데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전 이거 좀 궁금했던 게 이게 다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시청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었나? 참여자들이? 그쵸. 심사위원분들도 저기였었고 네. 그 왜 사진 그 피드, 이미지 피드 심사위원들도 다 국내 분들이었고 현장 모객, 파이널라도 다 지금 한국 분들이셨죠. 네. 그래서 저는 아, 그렇기 빼야지 때문에 않았다. 왜냐면은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글로벌로 이제 하는 음. 사람들인데 이것도 넷플릭스도 글로벌로 오픈할 거였으면 아. 글로벌리하게 모객을 했었으면 아, 분명히 맞네요, 틱톡 맞네요. 크리에이터들의 라운드가 높이 올라갔을 수 있겠다. 지금 대표님 멘트 지금 카카오 PD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인플루언서 시즌2. 그래서 저는 거기에 출연하신 틱톡 크리에이터 분들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고 있고 아, 외로운 싸움을 했다.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 아니 일종의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서 0.5명인 게 아닌데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막 BTS가 글로벌에 수락받는 건 인정해주면서 왜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글로벌 팔로워 4천만이 있는 건 인정을 안 해주는 건지 막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거 보면서 대표님 지금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시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에이터분들 응원하는데 아, 근데 진짜 외로운 싸움이었을 수 진짜 있겠다. 외로웠을 것 같네요. 왜냐면 희지민이 인도네시아 연예인이거든요. 연예인이구나. 연예인이어서 희지민이 개인적으로 엄청 애정합니다. 애정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팔로워들이 없으면 거기서 압도적 1위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좀 시장도 그랬고 미션마다 특히 전 라이브 미션이 틱톡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조금 버거울 수 있겠다. 왜냐면 틱톡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도 라이브의 중요성이라는 게 소통. 소통. 그러니까 팔로워들이랑 소통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거기에 출연한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이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그런 성장들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 혹평 중에 하나가 매 라운드의 어떤 공정성? 적절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었는데 저희 오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파이널 라운드가 오프라인 모객이었거든요. 디지털 인플루언서들한테 오프라인 모객 능력이 이 라운드에 맞나? 라는 생각을 제가 대표님한테 막 여쭤봤는데 절대 말씀 안 해주시고 카메라 켜지면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우리 날것의 이야기를 최대한 뽑아내려면 말씀 좀 해주세요, 대표님. 전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건 그냥 좀 마지막은 말 그대로 인지도 싸움이었다. 이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크리에이터들의 팝업 스테이지, 청춘 페스티벌이나 어떤 네, 페스티벌 가서 라인업 네. 쭉 있잖아요. 네. 이름 안 들어보는 사람 그 사람의 무대가 어떻든 쉬고 오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사실 현장은 아마 온전히 그 사람만의 콘텐츠로만 100% 순수하게 승부를 볼 수 있었나? 그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최근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장이 디지털, 그 다음에 TV, 소셜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경계가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이미 미국에서는 없어졌고 인플루언서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이 다 이제 이쪽 틱톡이나 유튜브로 넘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인플루언서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이 그만큼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 가치관에 대한. 왜냐면은 지금 어린 친구들 보면 방송인들이나 연예인들보다 인플루언서 가깝게 생각하니까 훨씬 더. 인플루언서의 말이나 인플루언서의 생각 이런 거 영향을 더 크게 영향을 받아요. 크게 받죠. 특히 이 친구들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단순히 조회수 잘 나오는 걸 넘어서서 진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가치관을 줄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우리나라 4,500만 명이 있는 시장과 80억 명이 있는 시장에서 보면 80억 명의 시장으로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엄청 대단한 거 아닌가? 지금 대표님 지금 촬영 시작하고 가장 지금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지시고 저는- 눈이 그래서 동그래지셨어요. 저는- 절대 말씀 안 해주시고 카메라 켜지면 말씀하신다고.